반갑습니다. 백승기 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 부탁하신 질문자이시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부터 20년 1월 30일까지 이제 그 임금이네요. 임금이 실수령액 190만 원이었고 나머지 달은 실수령액 2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월 1일부터는 실수령액 170만 원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실수령액으로는 퇴직금 계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해요. 이제 우리가 소득세, 근로소득세나 뭐 사업소득세 떼는 거, 소득세하고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이거를 공제하기 전에 세전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처음 9개월 동안 실수령액 190만 원 받으셨는데 여기에 뭐 한 20만 원 이상이 이거 제대로 다 공제하셨으면 20만 원 이상이 더 플러스 돼야 되거든요. 210만 원, 뭐 220만 원 사이. 그다음에 230일 때는 또 역시 뭐 25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170일 때 또 뭐 한 180에서 19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계산해보면 직전 3개월 급여로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 총액으로만 3개월 임금 총액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의 임금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이제 걱정은 이거죠. 2020년 9월 5일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신데 이때는 급여가 이렇게 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230에서 170으로, 그러니까 세전으로 따지면 250에서 뭐 190으로 그렇게 6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세전으로 했을 때 250만 원으로 쭉 갔다라고 하면 그 퇴직금과의 금액 차이가 상당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데 뭐 쭉 그런 얘기 나오시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9월까지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보이니까 1년을 넘고, 그쵸? 1년을 넘고 2년, 그죠? 2년을 넘고 퇴사를 하시면 2년째에 또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녀봤자 뭐 연차비 더 받는다고 해봤자 퇴직금이 줄어들면 뭐 좋을 게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자, 네이버에다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이제 우리 법률을 검색을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거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쭉 왼쪽에 보다 보면 8조에 보면 퇴직금 제도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퇴직금 제도 이제 설정하는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불구하고 퇴직 시에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을 누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의 그 사유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주택 구입, 그쵸? 그 다음에 전세자금, 뭐 보증금 이런 거 쭉쭉쭉 보시면 이 내용 중에 선생님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자, 6의 2를 보시면 합의하에 소정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60만 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마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겠죠?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도 줄어드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아마 1주 5시간 이상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렇게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했으면 이게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법률로 돌아오면 이제 문제가 마지막 문제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뭐 퇴사해도 된다라고 한 거 보면 거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면 여기 1월 31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31일까지 이때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먼저 정산을 받는 겁니다. 실수령액 230만원, 그러니까 세전임금 250만원 그 기준으로 먼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퇴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안 돼요. 그죠? 2월달부터 9월달까지라서 1년이 안 되는데 이 기간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받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받으시면 두 번에 걸쳐서 받으시면 선생님한테 불리한 게 없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받게 되면 나중에 또 연차 15개도 받으실 수 있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퇴직금은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 3개월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받으시는 경우에 선생님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 조항들 보시고요.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령 보시고 사용자한테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